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구독자 피드백 컨텐츠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보면 내 사진을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절대로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께서는 사진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큰 용기를 내셔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만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사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 해서 사진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에 대한 기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꺼냈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명한 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어두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언더톤으로 사진 촬영을 의도적으로 한 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셔터 스피드 보면은요 180분의 1초, 조리개 7.1, 심도를 깊게 가져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얻고, 자갈이라든지 이 위에 밧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감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쥐어서 촬영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180분의 1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셔터 스피드를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80분의 1초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촬영하셨거나, 이날 되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막 배가 흔들린 잔상이 막 보인다,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잘 판단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빠르고 조리개를 조여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노출값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밝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ISO 감도로 500을 사용했습니다. ISO 감도 넉넉하게 이렇게 올리고, 무엇보다는 사진의 깨끗함보다는 심도가 우선입니다. 절대로 심도보다는 깨끗함이 우선으로 가게 되면 사진 실력 진짜 안 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딱 정지된 느낌으로 찍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줬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오히려 삼각대를 써가지고 조금 노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고, 그리고 이 배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잔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반드시 사진이라고 해서 정지된 상태 딱 그 자체로 담을 필요는 없어요.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셔터 스피드를 고의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몰 사진이라면은 이것을 오히려 컬러로 표현하는 게 나았겠죠. 근데 일몰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표현해 가지고 무게감과 어떻게 보면 조금 진중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흑백으로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대비도 괜찮습니다. 흑백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비가 생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부 어두운 상황에서 흑백 사진은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전부 밝은 상황에서는 흑백 사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그리고 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괜찮고, 은근을 좀 잘 표현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좋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주인공이 뭔지는 명확하게 사진이 나와 있긴 해요. 배, 그리고 다리,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강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보조 피사체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지면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보조 피사체의 비중이 일단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배가 지금 굳이 여기까지 담을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 여백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요 정도 선으로 딱 잘라서 찍었으면은 오히려 좀 더 주제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지면으로 시선이 가진 않죠, 절대로. 네, 그리고 배,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 사실 이전 사진보다는 어때요? 이전 사진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넓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가 스토리를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최대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1차적인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시선이 덜 가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불필요한 피사체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딱 눈에 보이는 게 다리와 이제 배죠. 이런 부분들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보통 캔디드 사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동의 없이 딱 찍는 건데, 사실 캔디드 사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캔디드 사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부분은 사진의 일부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 그런 경우죠. 유명한 사람이 찍으면 예술이고 아마추어가 찍으면 도찰이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캔디드 사진을 저는 나쁘다 좋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촬영하신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막 외설적인 사진을 막 캔디드 하면서 찍으신 분들인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어떤 내가 사회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담기 위한 캔디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캔디드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좀 극명하게 나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완성도를 가지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촬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눈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캔디드로 조금 봐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아무 사람이나 막 찍는 경우 있잖아요. 나 그런 경우는 솔직히 이건 캔디드로 좀 보기 힘들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찍었는지 사진 다 흔들려 있고 막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조금 저는 인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해보자면은, 자,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디드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고급 세단이 있고, 오토바이가 이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약간 고급 세단과 조금 대비되는 의상을 입으신 분께서 담배를 물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분께서 만약에 순간적인 포착을 하셨다면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이 장면을 기다렸다 그러면 이분은 사진 실력이 좋으신 겁니다. 이분께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찍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인물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불필요한 피사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과 인물이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죠. 그죠? 개인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비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고 스토리 라인이 살아있는 그런 캔디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그냥 아무나 막 찍고 아무 제목이나 붙이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림과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볼 텐데요. 이 사진은 조금 촬영자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 이것만 딱 찍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거고 뭐 지금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포커싱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대각선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방해를 받죠. 시선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런 거는 파노라마로 찍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아니면은 파노라마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파노라마 뷰로 사진을 좀 잘라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잘라내주면은 아까 전 사진보다는 훨씬 더 사진의 완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항상 3:2 비율 이걸 맞추려고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사각형 이 비율로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쭉 늘려버리세요. 파노라마 비율로. 그러면은 이전 사진보다는 확실히 주제 부각이 훨씬 더 잘 되죠, 지금. 요거는 사진을 좀 많이 잘라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렌즈 화각에 맞는 그것을 찍어야 되지만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르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진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정말 잘 찍었다고 판단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파도가 되게 세게 치고 있잖아요. 그죠? 세게 치고 있고 구도라든지 구성 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하단에 이런 부분들에도 이게 아예 없다면 사진이 좀 더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이쪽이 횡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넣어줌을 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촬영자분께서 이거를 그냥 한 장만 찍고 두 장만 찍고 세 장만 찍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저는 어떤 걸 기대했냐면은 처음에 이거 모바일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모바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기대했었냐면 이 파도가 치고 여기 약간 바위에 탁 맞고 튀어 오르는 장면 있죠.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찍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컴퓨터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파도가 여기 부딪혀서 튀어 오르는 이런 장면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파도를 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상황에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이렇게 탁 치는 방향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하거나 모양이 이상하게 뜨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서 찍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또 꺼내게 됐어요. 조금 아시는 거죠, 현장의 분위기를. 예. 자신감 있고 조금 시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 고개를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반대로 조금 미소라든지 아름다운 모습, 여성미가 좀 표현되어 있는 느낌을 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약간 좀 내려준다.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잡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게 기본, 물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모델에게 어떤 턱을 좀 당겨달라 그러면은, 좀 경력이 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턱을 당겨라 그러면 진짜 미세하게 당겨요. 턱 조금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좀 경력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턱을 좀 당겨달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물사진 찍으실 때 반드시 이거는 모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빛을 활용하는 부분들, 대나무 잎사귀에서 빠져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물에다가 스팟라이트를 줬다는 거, 이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감성적인 리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인물 사진을 찍는데 어떤 리듬 활용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흑백을 잘 표현하기 위한 장소를 선택했고, 지금 보면은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들이 좀 대비가 여러 곳에 들어가고 있고, 의상도 얼굴과 조금 대비가 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흑백 사진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몸의 이제 밸런스, 같은 분인가요? 아까 전이랑? 맞네요. 예. 역시 리듬감은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손등이 너무 보입니다, 지금. 예. 손등만 조금 이렇게 각을 좀 주기만 해도 조금 여성미가 더 돋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인물 사진에 대한 그런 소질이 있으신 분인 것 같고, 상당히 많이 찍어 보신 분 같아요. 예, 이분은 조금만 더 하시면은 진짜 잘 찍으실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은 어깨 자체 라인이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몸에 힘이 좀 들어간 느낌이 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포토그래퍼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100% 포토그래퍼가 미스를 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목이 이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목이 되게 짧아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일반인 모델을 찍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보 사진 찍는 사람도 초보자고 모델도 초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그래퍼가 그 부분을 안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무 모델에게 사진 찍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진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 칭찬을 해줘가지고 모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향을 좀 물어보고, 요렇게 해서 상호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저기 앉아봐, 딱 찍고 아웃포커싱 정말 이쁘다 이러면은 안 돼요. 예, 그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프레임이 너무 짧고 사진이 조금 너무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물로 확 사는 것, 인물만 집중적으로 찍어서 인물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근을 표현해서 좀 어떤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진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비율도 명확하게 좀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물과 같은 분이 찍으신 사진이고 같은 모델 분이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사진이 낫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찍는 거. 예. 만약에 이제 모델을 어떻게 리딩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 패턴을 바꿔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경직되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찍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분들이랑 사진 찍으러 나갈 때, 오늘 이쁜 옷 입고 사진 한번 찍어보러 가자, 이쁜 옷 입고 오늘 사진 한번 찍으러 가자,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놀러 가세요. 놀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괜찮네요. 전문 모델 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을 잘 소화하셨어요. 지금 이 현장에 이런 꽃향기를 맡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잘 소화하셨는데, 이 사진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조금 있네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떨어진 머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떨어왔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청순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을 내기에는 괜찮거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사진이냐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진이냐 이 부분을 포토그래퍼가 캐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조금 항상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다 정리가 되어야 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에 따라서 머리카락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낸 사진이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느낌은 괜찮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몸에 좀 힘이 들어가고 이 손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인물 얼굴에다가 이 턱을 받치려는 시도를 한 건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 괜찮았는데 이렇게만 하고 그냥 찍기보다는 조금 팔을 대수선 간극을 좀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 진짜 턱에 고여야 돼 이래버리면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고 경직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모델 힘을 뺄 수 있는 방향으로 포즈를 생각을 하고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 같으니까 이거는 뭐 금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진도 잘 찍었네요. 요거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사진을 찍을 때 꽃 시즌이 되면 우리가 꽃만 찍으려고 막 마크로 렌즈, 망원 렌즈 들고 막 그냥 꽃만 찍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찍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배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그 풍경 전체를 좀 아름답게 담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의 사진을 꺼내왔고, 이분은 좀 풍경 사진을 좀 찍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세로뷰를 써야 될 때랑 가로뷰를 써야 될 때랑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사진을 좀 찍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항상 풍경이라고 해서 가로만 찍는 건 아니에요. 예, 세로를 써야 될 때랑 가로를 써야 될 때랑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 훈련이 돼 있으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사진 실력이 좀 빨리 탄력을 받아서 좀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 예전에 이제 성모당 그 출사 영상이 있는데 보면 가로로 찍다가 느낌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세로로 확 돌려버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로도 찍어보고 세로도 찍어보고, 풍경은 항상 가로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로로도 찍어야 돼요. 확실히 보면은 이것도 같은 분이네요. 확실히 보면 그 500픽셀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잘 찍어요. 진짜 제가 비행하고 있는 장면 있죠.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많아요. 예. 그것과 비슷한 사진이 너무 많고 내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있긴 있죠. 새가 날아가는 장면, 어떤 새가 날아가는 장면, 이게 내용이긴 하죠. 근데 사실 뭔가 심심하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그 사진에 대해서 공감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예. 동물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요거는 잘 찍었어요, 진짜. 예. 참새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 새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고 해서 뭐 철새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촬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주변에 잘 찾아보면 사실 전깃줄이라든지 뭐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밌는 장면을 얘들이 묘사를 상당히 잘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캐치하시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이 찍었나? 같은 분이 찍은 것 같네요. 잘 찍었어요. 이거 진짜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좀 많이 찍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집필하고 있는 책에도 이 사진 이렇게 구도를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었는데,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아니면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만 조금 압축적으로 해서 조금 사진에 그런 보이는 프레임 자체를 줄여가지고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경과 그리고 주피사체를, 배경과 주피사체의 비율을 거의 반반으로 가져가요. 지금 보면 하늘과 이 건물, 이것을 거의 반반에 가깝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딱 압축적인 그런 풍경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무를 이쪽 끝에 배열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분은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신 분이네요. 네, 딱 봐도. 아니면은
사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런 사진 찍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조금 애매하네요. 같은 분이 찍으신 사진인데 이전 사진은 되게 괜찮았어요. 결과물도 괜찮고 그랬었는데 이 사진은 조금 아쉽네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게 달리는 배가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찍으신 사진이고, 거기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를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뭐 실수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주인공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바위, 이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바위를 때리거나 그런 임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한 바위예요. 심지어 이 시간대 자체가 빛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사진 품질까지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라도 차라리 빛이 좋은 빛이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좀 덜 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렌즈 화각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렌즈 화각이 된다면 조금 압축적으로 좀 담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크롭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크롭을 해주기만 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배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주제가 좀 명확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참 요거 사진은 조금 애매하네요. 이전 사진은 괜찮았었는데 이 사진은 조금 애매합니다. 좋네요. 보정도 안정적이고 빛도 안정적이고 구도도 안정적이에요. 복잡한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 찍었어요. 이건 잘 찍은 사진 맞습니다. 이건 잘 찍었네요. 예. 왜 그러냐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찍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찍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죠, 예초에.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볼 그건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냥 취미로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라이트가 뒤에서 들어오고 옆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헤어 쪽에 라이트가 잡히게 되고 몸에 윤곽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빛에 대한 고려를 잘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모델의 포즈라든지 몸의 방향, 그리고 표정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상당히 괜찮고, 5mm 렌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그런 원근을 보여주면서 배경과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찍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 빛에 대한 그림자 부분인데, 보통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잘못된 광자가 어떤 광자가 있냐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발끝에 이렇게 맞추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 그게 기본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또 갇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찍어보고 이게 더 괜찮으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림자를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약간 목의 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문구에 붙어있는 이 파란색 점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클릭 한 번으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안 지우고 놔뒀다는 것과, 그리고 옆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래도 조금 더 사진의 완성도는 올라갔을 텐데, 그래도 사진의 구성, 구도, 스토리 라인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진 상당히 좋아요. 이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주변의 빛을 잘 활용하고, 주변의 빛이 없다면은 조명을 써가지고 활용해보고, 그러면서 인물 사진이 느는 거거든요. 잘 고려해서 촬영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의 장소는 사천에 있어요. 경남 사천에 있는 실안 산상 카페라는 곳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신 거 쭉 보면은 전신에서 니샷 이 정도까지는 사진 실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다소 이제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런 웨이스트 샷이 있죠. 가슴 위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형성돼 버리면 거기서부터 약간 조금 보강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답답해요, 지금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이런 사진, 이 사진을 찍은 분이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머리카락의 지금 흐트러짐 자체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짐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너무 아예 포토그래퍼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다 지워야 되죠. 기본적으로. 이것과 대비되는 사진이 이분이 찍으신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자, 이런 부분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살짝 이래 나오고 이런 거는 오히려 사진의 효과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조금 여성미가 느껴지고 조금 갸냘픈 느낌이 좀 나죠. 근데 막 머리카락이 정돈이 안 돼가지고 막 흥컬어져 있으면 사진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캐치하셔야 되고요. 사진도 지금 마찬가지죠. 너무 타이트해요. 지금 프레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고 약간의 조금 웨이스트 샷이라고 해서 너무 꽉 이렇게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여유를 두고 조금 떨어져서 촬영하는 게 조금 나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뭐 딱히 흠잡을 데는 없는데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 해상 케이블카를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해상 케이블카 쪽으로 줌인을 좀 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촬영하게 되면 대략 한 이 정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주제가 명확해지죠.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사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컨텐츠를 할 때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남의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메일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써서 보내주셨냐면은 정말 날카로운 지적, 정말 독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용을 써서 보내주신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죠. 조금 날카롭게 좀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잘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사진들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군데 흠이 있거든요. 그런 흠을 하나하나 잡아나가서 그걸 다 알려줌으로 해서 그 사진 촬영 작가가 좀 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컨텐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사진 실력 금방 넣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